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대구 경북지회 정민철 주회장님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한국 소아암협회 대구 네. 경북지회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민철 회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대구 경북지회 정민철 주회장입니다. 저는 민간형 공익의료기관인 위드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일도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교회 밖에 얼굴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웃을 위해 저는 열심히 목회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 회장님 역할이 세 가지네요. 네. 저 목사면서 네. 또 한국 소아암협회 네. 대구 경북지회 지회장님 네. 또 이 공익형 우리 위드 의료 사회적 기업 예. 네, 거기는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정말 평소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국적으로 네. 소아암 우리 환아들이라 할까 네. 그 가족까지 많지만은 네, 우선 네. 환아들만 얼마 될까요? 우리 소아암이라 그러면 네.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소아암은 백혈병, 림프종, 고형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아마 백혈병 소아암 비율이 30% 정도 되니까 통칭해서 그냥 상당히 백혈병, 많다, 그죠? 예. 네. 백혈병 소아암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예. 있습니다. 소아암의 환아라고 할 때는 어린이도 있지만은 네. 18세까지 청소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네, 18세까지 포함. 그러면 전체 우리 전국에는 한 몇 명쯤 현재 발병되었습니까? 전국에 15,000명 정도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그 중에는 또 완치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한 3년 정도 되면 완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되고 낳는 그 환아까지 하면 상당히 많겠네요. 네, 그 재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암이기 때문에 네. 그 완치 이후에 재발 환자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많다고 봐야 돼요. 네, 재발이 한 20, 30% 정도 된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는 우리 백혈병 소아암 환자가 얼마나 될지요? 대구에는 1년 동안 한 120명 정도 이제 환자가 발병한다고 봅니다. 네. 경북 지역까지 데이터는 같이 되는 네, 겁니까? 같이 데이터가 되어 있고. 네. 예.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일을 우리 목회자로서 또 네. 전공이신데 네,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동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이 세상의 아픈 곳을 좀 치유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구 지역에 우연히 이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네. 또 거기에 제가 집중하게 되면서 또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 한번 가셨다가 네네네. 예, 그때 어떤 탁 이렇게 부딪힌 네. 제가 제주 여행을 우연히 아이들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코피를 이렇게 쏟는 겁니다. 네, 저도 네. 이 보통 아이들 코피보다 좀 다르게 다가와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 같이 가던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아이들 응급 조치를 취해주고 위로해주고 환아들끼리 네, 서로 끼리, 위해서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아프고 또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냥 막연히 철이 없겠거니라고 정도 생각했는데 네. 저 그 아이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적지 않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참 보석 같은 아이들이다. 저를 좀 돌아보게 하는 네. 그런 여행이 되었고 그 여행 돌아와서 제가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서 이런 중책을 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구 경북에 대구 경북 지회가 생긴 지 네. 한 10년 정도 조금 더 됐죠. 네, 2013년도 생겼으니까 꼭 한 딱 10년, 10년이네, 10년 그죠? 돼 갑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그 정민철 회장님께서 참여하셨고 네, 네. 또 이제 지회장으로 취임하신 건 언제부터입니까? 지회장은 2019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위도 그 의료복지사- 의원 네, 네. 의료복지재단 여기하고는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위드 그 처음에는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대구경북 지회가 사무실이 따로 있었는데 네. 아마 이 지회도 어렵고 저희들도 출발하는 위드 협동조합 출발하는 단계에서 어려웠다 보니까 네. 한 살림을 살자. 아, 그렇군요. 같은 공간을 쓰면서 네. 그렇게 해서 쇠화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같이 여러 가지 공간을- 어떤 정책적 협의도 같이 하고 운영도 네. 같이 할 수 있고 네. 한 텐트 안에 네, 같이 지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서로 또 그렇게 돕는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위드 의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합니까? 그 아마 좀 생소할 겁니다. 네. 이름도 어렵죠. 의료 네.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네, 네. 네,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민간형 공익병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의료가 발전돼 있지만 그럼에도 의료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네. 특히 저희들은 이주민들, 네. 예, 외국인 이주민들과 또 독거노인들,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 네. 그런 분들을 돕다 보니 이런 법인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로 오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런 사람들이 온다 네, 그죠? 맞습니다. 오면은 그러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의료 수가를 적용하고 네, 적용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거는 또 자체적으로 또 네. 지원하기도 하고 비보험 수가죠. 비보험 그렇죠. 수가. 보험 혜택이 네.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미등록 이주민들. 아, 그렇군요. 그런 분들에게 친화적인 병원 네. 또는 적정 수가로 그분들에게 또 돈이 없으면 저희도 모금을 또 합니다. 어쩌면은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위드 의원 맞습니다. 사회적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네, 그렇죠. 협동조합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름은 짧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줄여서 위드 의료 사협이라고 부르기도 네. 합니다. 그러면 소아암협회 우선 대구 경북지회부터 먼저 얘기 잠깐 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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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하는 사업은 치료 기관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치료 지원을 하고요. 그렇게 소아암 환자로서 그 네. 진행되는 네, 진행되는- 발병해가지고 진행하고 네. 치료를 받는 기관. 네, 그죠? 네. 네. 그 기관의 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을 저희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도 받고 본인 부담도 있고, 네. 그 본인 부담하고 가족들이 그 병원 치료비 외에도 등에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위해서 예, 지원합니까? 소아암 같은 경우는 95% 국민보험건강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5% 부담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의사들은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표하는 분도 있는데 그 대부분 소아암 환자들이 발병하면 서울로 많이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런 병원비, 치료비, 또 식비, 그다음에 치료 용품, 약제비 이런 비용들이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뭐 가장 많은 건 교통비하고 네, 맞습니다. 또 한 사람이 딱 네.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간병, 전담 간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부모들이 한다든가 네, 뭐 그런 어떤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네. 하신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데 실질적으로 후원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아이들 삶을 더 밀착해서 보다 보니 네. 치료 기간도 중요하지만 치료 이후에 아이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때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환화 기간이 한 3년씩 3년째 걸리니까. 평균 3년 걸립니다. 네. 그래서 학습 공백이 생기죠. 또 정서적으로 또래 집단하고 배워야 될 그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들도 공백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 힘들고 학습적으로 힘들고 그 지점을 저희들이 좀 채워줄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우리들 학교를 만들게 되었고 이 이름은 백혈병 아이들이 지은 겁니다. 네. 얘들아, 우리가 이런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름을 지으면 좋겠니 해서 이제 공모해서 우리들이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들 학교 네. 일종의 그 환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치료가 된 상태에서 네, 완치 재발 판정. 네.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네, 네, 모르지만은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져 있으니까 네, 네. 우리들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지하고 사회 복귀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죠? 네, 그걸 맞습니다. 통해서 네, 네. 뭐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성과기는 합니다만은 네, 네. 또 협회로서는 또 다른 어떤 성과도 혹시 있는지요? 네,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 학교 네. 그 아이들하고 친밀감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하다. 네. 근데 사람들은 또 잘 주목하지 않고 네. 또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고 네. 그렇게 전전긍긍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삼성 꿈장학 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한 그 장학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페이퍼를 만들어서 지원 네. 사업을 하게 되었고 요게 이제 그 안내죠, 우리들 네네네네, 학교. 맞습니다. 이 소아암 대안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결국 이 발병해서 치료 기간이 끝나면
오히려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의 맞습니다. 정서적 지지도 네, 네, 해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네. 하는 이 대안학교 우리들 학교. 예. 이제 그러니까 삼성 꿈장학재단에서 재단에서 이제 3년 동안 도와줬고 네, 네, 네. 이제 내년에 누가 도와준다고 지금 약속은 없지만 네,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네, 이 네. 방송을 본 네, 우리 네. 시청자 중에도 네, 또 네, 나타날지도 맞습니다. 모르니까 네, 어쨌든 계속 이어져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공부라는 것도 마음의 힘이 있어야 공부가 네. 이제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이들이 이 3년 동안이나 치료 기간 동안에 공백기를 겪어보면 마음의 힘이 무척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학력 차이도 생기고 또 그 중요한 성장 시기에 가져야 될 소통하면서 배우는 그런 것도 사실은 그 공백이 생기죠. 네. 그 정서적으로 힘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협회에 오면 그래도 그 병원에서 같이 입원했던 아이들 또 같은 병을 알았다는 공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협회에 오면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맞게 이제 학습 지원을 해주는 학습 자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들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힘을 좀 얻으면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년 동안에 그 운영이 됐는데 네. 이용한 그 환원은 환화. 얼마나 될까요? 숫자가 그리 많이 수용할 수도 없고 또 그 운영 비용도 또 네. 제한되다 보니까 네. 아마 12명, 13명? 네. 네. 일종의 그 방과 후 학교, 대안학교로. 네네, 그렇게. 네. 예, 학교는 일단 갔다가 그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학교는. 네, 주중에 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우리들 학교는 토요일 날 운영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토요일 날 오전부터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도 같이 따라오십니다. 그렇군요. 부모님들이 그때도 같이 부모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네, 같이. 소통하고 네, 위로하고 부모들도 서로 나눈 얘기가 네, 많으니까 네, 아이들을 네. 어떻게 잘 키울 네, 것인가.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 다른 데도 장애아가 있으면 장애아 부모들이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 소아암 이렇게 발병한 후에 3년 동안의 그 치료 기간에 굉장히 부모들이 애썼었는데 네, 네. 어쩌면 그때부터 이제 장래 문제라든가 네. 아이들의 그 정서 문제 이런 네. 게 이제 힘드는데 네. 우리들 대안학교가 이제 이게 커버해 주네요. 네네. 그 네. 정서 지원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참 그 가족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함께 오는 부모들이.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화나일 때 부모들하고 어떻게 네. 대하는지 네네. 또 일단은 1차 치료가 끝났을 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네. 좀 구체적으로 네. 알려주시죠. 네. 네. 한 가정에 아이가 암 발병이 되는 순간 가족 전체가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환자 본인은 아이는 마찬가지고요. 또 부모가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네. 처음 경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암이 발병하면서 엄마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당황하게 됩니다. 네. 그 치료 과정에서도 엄마의 마음가짐이 그 완치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점에서도 전문가들의 조언과 심리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어서려면 엄마가 더 행복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엄마의 삶이 붕괴되고 정서가 무너지면 아이들의 그 치료도 더 더뎌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못 합니다. 본인의 몸이 망가지고 본인의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아이들에게 뭘 해줄까만 지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 치료가 더 늦어진다고 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네, 일어설 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김경님이라는 이런 마음 심리 상담 연구소 소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네. 의외의 그 조언이었는데요.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이가 모든 치료 과정에서 엄마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시간을 엄마만의 시간을 떼어내라. 그 시간에 엄마만을 돌아보고 마음의 힘을 길러내는 휴식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남은 시간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라. 네. 근데 엄마들이 그런 생각할 겨를이 그렇군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 3년 동안의 그 네. 치료가 기간을. 끝나고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재발은 한 20-30% 되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1차적으로 치료가 되었으니까 네, 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지금 우리들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다음 단계는 그 엄마들이 아이들이 투병 기간 동안은 완치만 된다면 소원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아이들이 이제 병원 문을 나서고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네. 아 우리 아이가 정상인처럼 공부를 적당히 열심히 해서 정상 아이들처럼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네. 근데 그 기대감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돼요. 또 보통 아이들처럼 사춘기 때 반항하거나 또는 엄마 말을 거역하는 일들이 좀 적은 이유가 아이들이 자기 투병 기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자기에게 지극정성으로 쏟아부은 걸 알기 때문에 미안해서 아이들은 그걸 거부를 못하고 큰 부담을 가지고 학교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놀러 가고 싶어도 그냥 엄마 생각에 그냥 앉아 있고. 그렇군요.
근데 학습 평가를 해보면 그 동년배 뒤떨어지고. 아이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5학년, 6학년인데 지 친구는 벌써 중학교 들어갔잖아요. 중학교 들어갔죠. 혹은 중학교 학생인데 지 친구는 고등학교 들어갔잖아요. 네. 나는 이게 3년 동안 뒤쳤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이제 집에 와서 엄마인데 뭐 엄마 뭐 이거 네. 하면 엄마도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힘들어지죠. 그런 부모들에게 우리들 네. 학교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죠? 네, 그 우리들 학교에서도 지금 어머님들, 특히 부모님들 포함해서 네. 이 가족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우리 임세영 사무국장님이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렇군요. 상담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네. 그런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정서 지원이 너무 중요한 게 아이들이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한 중요한 키 플레이어가 또 엄마입니다. 네.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지점도 있지만 엄마가 곁에서 든든하게 또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지를 해주어야 아이들이 사회 복귀가 더 수월해집니다. 네. 그런 정서 지원을 우리들 학교에서 하고 있고 네. 또 엄마들끼리도 이런 아픔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 엄마들이 휴게소에서 서로 살아왔던 이야기 나누고 또 아픔을 공유하면서 엄마들이 많은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임세영 국장님이 하시는 일 맞네. 네네. 그 지회도 잘 사무적으로. 다독거려야 되고 네. 시스템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다음 운영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자기가 직접 상담도 해줘야 상담, 되고. 네. 또 우리들 학교에 가서 뭐 이사장님은 교장 역할을 할 거고, 그거는 또 교감 역할을 하면서 네. 또 상담자 역할도 해줘야 되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학습 지원을 하는 선생님들도 같이 아까 네, 교감 역할을 자원- 한다는데 예. 그거 관리도 해야 되고 네, 자원봉사도 오시고. 예. 네. 뭐 1인 3역을 하셔야 될 1인 것 같습니다.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용의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인 거는. 프로그램은 주로 학습 위주로 하게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뭐 영어, 수학 이런 교재 가지고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이들의 그 내면의 그 고민들이나 이런 상담까지 곁들여가면서 조금 마음의 힘을 얻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학습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예. 어, 어쨌든 그래도 소아암협회 대구 경북 지회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구 우리들 학교만 있잖아요. 네. 그럼 경북은 소외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 비전과 계획은 상주, 포항, 경주, 안동 이렇게 경북 도내에 있지만 좀 우리 협회가 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까지 우리들 학교가 세워지면 아마 좀 골고루 대구 경북 도내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좀 받으면 좋겠다. 네. 그런 그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미, 김천, 안동, 상주. 경주, 포항 네. 이렇게 하면 거점별로 하나씩 이제 네, 있어서 하나씩, 네. 이제 시골에 있는 아이들도 소외받지 않고 네.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계획이죠. 네. 예. 그 일을 하시면서 좀 굉장히 좀 보람된 케이스랄까 사례가 없을까요? 예. 저는 그 2020년도에 네. 그 대구발 코로나 팬데믹 네. 그때 이제 어쨌든 마스크 체온계 이게 그렇습니다. 풍기 현상이 쫙 전국적으로 일시에 일어나면서 그렇죠. 전 국민이 조금 염려 속에 있었죠. 우선 대구가 집중적으로 어려워졌죠. 필요했죠. 네. 네. 근데 우리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감염 예방이 생명하고 이제 직결이 되니까 네.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전국적으로 동이 나버리니까 아이들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아이들이 거죠. 면역력이 약하니까. 네, 예. 네. 마스크는 정말 필수입니다. 혹시 아이들. 이럴 때 키데레지 씨가 나타나는가요? 그 요구가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들의 협회 전화가 오고 네. 마스크 구할 수 없냐? 네. 체온계도 그때 아이들 열이 좀 올라가면 코로나를 의심해야 되니까 그렇죠. 체온 체크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렇죠. 체온계도 일반 마트에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네. 그런 요구가 저희들이 왔고 네. 그 제가 주변에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알리니까 가장 먼저 연락 온 분들이 놀랍게도 부산에 있는 쪽방촌 아저씨들이 그 아마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마스크 몇 장, 네. 그걸 그분들이 몇 개 모아서 보내왔더라고요. 야, 우리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 우선 네, 아이들부터 급한 먼저. 아이들부터 줘야 네, 된다. 네. 저도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이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계층인데. 아마 그 당시에 저는 마스크가 뭐 어떤 물건보다 소중한 물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쪽박종 아저씨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쓰라고 배부 받았는 걸 네. 모아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양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네. 역시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 잘 챙긴다는 거, 네.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네. 상당히 참 그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제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사실은 그 시작이 되어서 그 기부 릴레이가 전국적으로 네. 일어나게 되고 마스크가 제가 기억하기로 2만 장 넘게 네. 들어오게 되면서 대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마스크 배분 사업을 네. 저희들이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그렇군요. 일입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과 지역 사회 시청자들인데 부탁의 말씀이라 할까? 네. 뭐 그런 말씀 하나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경제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시민들과 지역 사회에 이런 모금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깔아앉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지점에서 저희 협회가 이렇게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네. 다들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큰 마음이나 큰 도움보다는 작은 마음, 작은 도움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게 한 달에 커피 한 잔 5,000원, 또 한 달에 밥 한 끼 10,000원. 네. 이 보통 이런 이제 모금 이렇게 약정서를 주면 네. 내가 어떻게 5,000원을 지원하겠나, 10,000원 가지고 되겠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5,000원을 두고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아는 지인들도 저도 사실은 이거 내밀기가 좀 민망한 게 네. 다들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10,000원의 행복, 5,000원의 행복 네. 이런 소액으로도 이런 뜻깊은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한국 소아암협회 대구 경북 지회에 네네. 정민철 지회장님을 모시게 된 것도 네네. 바로 이런 겁니다. 네네. 우리 이 돕는데 많이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시청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십시일반 네, 맞습니다. 작은 네. 이웃 돕기 네, 네. 또 내 형제 돕기처럼 정말 소아암 환자가 한 가정 안에 있으면 네. 전 가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 우리 어른들도 네.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리는 것도 일종의 좀 자연스러움일 수도 있는데 사실 네. 판정받고 나면 충격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거부하고 혼란 속에 빠지고 네. 어른들도 그러한데 아이들이 암 판정 받는 순간 외상후 스트레스가 확 생깁니다. 네. 일종의 외상 그 트라우마네요. 네, 트라우마가 생기죠. 네. 근데 그 이제 보고에 의하면 그 부모가 자녀가 암에 걸렸다는 그 사실이 더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쩌면 몰라서 천지 네, 좌우 몰라서 네, 그렇지만 어른들이 받는 충격이 크니까. 아마 엄마들은 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암에 걸리면 이건 내 근데 책임이다. 자업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네.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쩌면 몸 관리라기보다는 어쨌든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보면 네. 지금 우리가 전 지구가 환경 위기 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인한 노출로 인한 이런 위기라고 본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고 우리 사회 전체 조금 책임을 조금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지역에 이 네. 백혈병 소아암 대구 경북 지회가 네. 있다는 것이 참 네. 널리 이렇게 알려지지 못했는데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 방송이 저희들에게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 지인들에게 알려주고 네. 또 일반 SNS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들 알리기도 네. 하고 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을 지원해서 네.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후원 모금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 SK 브로드밴드에 가입돼 있는 많은 수십만 그 가입자도 보지만은 네. 사실 또 유튜브를 띄우면은 네, 네. 또 관계인들도 볼 수가 있고 네, 네. 또 후원하려는 마음을 한 분들도 마음도 쓸 수도 네,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앞으로 그러면 우리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대구 지회가 5년, 10년 네, 앞으로 네. 장기 비전을 할까 네, 이런 네. 측면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오늘 좀 마칠까 싶습니다. 네. 네. 장기 비전은 그 소아암 아이들과 환우 가족들에게 이 소아암이라는 이 충격은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완치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지원센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치료 이후의 학교 적응, 가족들의 정서 지원, 또는 저는 취업 진로까지, 네. 취업과 진로 지도까지 그렇게 포괄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들 학교가 지금은 대구 지역 안에만 있는데 좀 원거리에 있는 경북 도내에도 지점이 생겨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앞으로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대구 경북 지회가 네, 크게 네.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소아암 그 환아들의 부모들에게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 주변에서 정말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대구 경북 정민철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소아암 환아 어린이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채로운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파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